다른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고속에서 달리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슝슝슝 하면서 더 밟아 더 밟아 더 밟아란 말이야. 휠은 멋진데 프레임이 너무 좀 그렇다. 기변을 하게 될 자전거를 고려해서 이 휠을 선택을 했다. 짝당 11 쫀득쫀득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휠 타이어가 끼워져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주행을 해도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보증 서비스에 대한 게 확실하고 AS가 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자하, 자린이 자정 여러분, 하이, 반갑습니다. 자덕으로 가는 길 로드바이크입니다. 제가 최근에 휠 타이어를 아주 큰맘 먹고 큰 비용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체 작업하는 모습은 먼저 올려둔 영상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이 좀 익숙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첼로케인 D7을 소개를 했던 그 장소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돼 있는데 군데군데 이런 포인트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먼저 촬영했던 데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좀 피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집에서도 꽤 되는 거리긴 한데,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여기 옆에 첼로케인 D7에 장착되어 있는 MB 파운데이션 45 카본 휠과 MB SES 타이어를 왜 교체를 했고 교체를 한 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너무 말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먼저 올린 영상에다가 같이 내용을 포함할까 하다가 가뜩이나 긴 영상에 또 뭐 설명까지 포함하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그거대로 기록을 남겼고요. 교체를 한 뒤에 라파 프레스티지에서 한 150km를 주행을 했고, 뭐 양평 쪽은 수시로 주행을 했고요. 제일 최근에 다녀온 게 화천 양구 거기서도 한 130km 정도, 고도 2800m 그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충분히 교체한 휠 타이어에 대해서는 주행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휠 타이어가 지분이 이 정도로 큰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뭐 차도 운행을 하고 하니까 그 타이어의 중요성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는 가급적이면 좋은 거를 착용하자 주의인데, 차에서는 사실 휠은 거의 뭐 드레스업의 용도에 가깝지 주행 성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일반 차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는 메인 프레임을 제외하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비중이 많은 부분이 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차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자전거 프레임과 포크에 바로 연결되는 게 휠이잖아요. 핸들바로 전해지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요소가 크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느낌이고, 와, 그럼 여기서 욕심이 나는 게 프레임을 바꾸면 대체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욕심도 많이 나고 그런 상태인데, 1년 주행 소감을 설명드릴 때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탈 줄 몰랐고 엔진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몸으로 너무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럼 타이어를 바꿔봐라, 이 타이어가 아무래도 지면에 바로 닿는 부분이기도 하고 주행 성능에도 관련이 있고 승차감에도 영향이 있으니 타이어를 투자를 해봐라, 순정 타이어에 얼마나 좋은 게 껴져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 200만 원도 안 하는 자전거에 부품들이 수백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타이어 좋은 거 써봐야 얼마나 썼겠습니까? 뭐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나오는 출고되는 차에도 타이어 껴봐야 고만고만한 거 껴져 있는데, 수입차들은 럼플렛이 껴져 있긴 하지만 국산차들은 제가 알기로 다 고만고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타이어를 어떤 게 좋겠냐 해서 울프팩을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프팩으로 교체를 하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자전거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돈을 안 쓰고 싶은데 이미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한계를 몸으로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자전거를 바꾸더라도 공임이나 이런 작업에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바로 이 휠이었어요. 물어봤죠. 그러면 난 나중에 분명 좋은 자전거를 살 텐데 그 좋은 자전거에 들어있는 휠은 어떠냐, 쓸만하냐, 쓸만하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비싼 돈을 들여서 투자한 휠을 그 자전거에 옮겼을 때는 그럼 어떤 게 더 낫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순정으로 달려나온 자전거는 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좋은 휠이 끼워져 있지만 따로 사서 장착하는 휠만큼은 아니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하는 게 좋겠냐 해서 처음에 마비게 한 100만 원 중반대의 제품을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또 성격이 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 라인에서 제일 밑에 있는 가격의 제품은 왠지 좀 꺼려져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샀는데 거기에 끼워져 있는 휠이랑 뭐 크게 등급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은 중복 투자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거는 얼마냐 하니까 200만 원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 훅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럼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 인터넷도 많이 알아보고 유튜브도 뒤져보고 막 여기저기 이제 있는 정보들을 막 다 수집을 해서 결론이 난 게 지금 장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45입니다. 파운데이션 휠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와요. 45와 65. 림 사이즈를 가리키는 건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림은 45mm 림입니다. 파운데이션 65는 65mm 림 더 높은 게 끼워져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하이림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자전거가 뭐 에어로는 아니지만 하이림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65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대하이림이다. 너무 높다. 측풍을 맞으면 자전거가 휘청거린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맞춘다고 해요. 이 다운 튜브 사이즈에 맞춰서 림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일체감도 있고 잘 어울린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45를 끼고 있는데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 45도 절대 낮은 높이의 림이 아니에요. 얘도 양수철경과 달리면서 바람 맞으면은 얘도 막 옆으로 밀려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고, 일단은 승차감 이런 부분은 이제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 좋아졌고, 두 번째로는 이 고속에서 달리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전거는 그냥 졸라 밟아도 그냥 힘만 졸라 들어요. 속도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막 쏠 때는 막 40km 넘게 막 쏜단 말이에요. 그럼 난 이제 앞 사람을 막 쫓아가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달리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재봉이 힘들고 에너지는 소비되고. 근데 얘는 나가요. 너무 신기하게 30km만 딱 넘어가면은 바람 소리가 들려요. 슝슝슝 하면서 더 밟아, 더 밟아, 더 밟아란 말이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밟으면은 힘이 들죠. 자전거가 안 나가서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휠이랑 비교를 하면 기존 휠은 힘은 들지만 자전거가 안 나가는 느낌이고, 얘는 자전거가 막 나가는 느낌인데 내가 체력이 안 돼서 더 못 밟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휠 바꾸고 나서는 이 고속 주행에 대한 재미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 듣는 게 약간 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카본이다 보니까 알루미늄보다 이런 강성이나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 흡수나 이런 요소들이 워낙 커서 승차감이랑 뭐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도 해요. 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달았다, 뭐 휠은 멋진데 프레임이 너무 좀 그렇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자전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주행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차후에 언제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변을 하게 될 자전거를 고려해서 이 휠을 선택을 했다. 네, 휠은 그대로 갖다 꽂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얘기도 꼭 해주고 싶어요. 자전거를 예산을 잡을 때 휠값을 포함을 해라. 네, 자전거 완성차도 뭐 요즘 잘 나온다고 하지만 그 차 중에 그 휠의 지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전거를 살 때 조금 뭐 입문용의 저렴한 가격대의 자전거를 구매를 하더라도 이 휠 타이어를 바꾸면은 그 이상의 주행 성능과 느낌을 주기 때문에, 카본 휠이 아닌 자전거라면은 카본 휠을 가격을 고려하셔서 바이크를 장만할 때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얘기로 마저 갈게요. 얘가 튜브리스 림이고 후크리스 림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타이어를 아무거나 쓸 수 없어요. 아까 울프팩이 좋다고 했는데 걔는 클린차 전용인데 걔는 사용을 할 수 없는 타이어라고 합니다. 쓸 수 있는 타이어가 뭐가 있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페셜라이즈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근데 가격대가 막 9만 원, 막 10만 원 이래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자전거인데 5만 원짜리만 껴도 사실 비싼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전에 끼어 있던 건 한 2, 3만 원대에 좀 저렴한 거였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MB 타이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걔는 그보다 더 비싼 11만 원이에요. 세트 가격 아니고요. 짝당 11만 원. 그러니까 앞뒤 타이어를 지금 22만 원을 주고 장착을 한 거예요. 22만 원 더 있으니까 267만 원의 휠 타이어를 한 거죠. 11만 원짜리 타이어를
꼈습니다. 네, 궁합이 좋다고 하기도 하고, 뭐 같은 브랜드 휠에 같은 브랜드 타이어니까 훨씬 뭐 주행성이나 이런 게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걸 믿고 꼈는데, 뭐 장착해 주신 분도 타이어를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장착할 때 보니까 얘는 지금 제가 주행을 그동안 해서 많이 이렇게 다른 자국이 나왔어요. 얘가 쫀득쫀득해요. 진짜 접지력이 뛰어나는 게 확 느껴집니다. 이 다운힐 할 때 이전에는 이렇게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하여튼 그랬는데, 얘부터는 이제 그냥 막 너무 과감해졌어요. 과감해져 갖고 조심하라 얘기도 많이 해요. 다운힐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니까. 저도 최대한 조심조심 하긴 하는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휠 타이어 끼워져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주행을 해도 얘가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좋아요. 명품 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막 350만원 거의 400만원에 육박하는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200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돼 있고, 그래도 비싼 휠이지만, 그리고 이름조차도 파운데이션, 우리 여성분들 파운데이션 하는 그 화장품 있죠? 이제 기초 화장에 쓴다고 해서 파운데이션인데, 얘 이름도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아주 기본적인 휠, 기본적인 휠인데 가격이 245만원이에요 좀 개비싸죠. 근데 그 기본 이상을 하는 그런 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본 이상을 해요. 뭐든 기본이 중요한데 얘는 기본이 너무 잘 갖춰져 있고 기본 이상을 하는 휠이고, 이 타이어까지 궁합도 좋고, 뭐 그립력, 뭐 충격 이런 거 제가 홀 킬러라고 할 정도로 홀을 피한다기보다 너무 많이 밟고 다니는데, 뭐 아직까지 어디 크랙이나 이런 손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MB 휠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이거는 1차 구매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래요. 1차 구매자에 한해서 이 보증 서비스가 좀 더 원활하게 된다고 하죠. 몇 년? 몇 년이었지? 보증 기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보증 서비스에 대한 게 확실하고, 제가 주행을 하다가 뭐 낙차를 해서 휠이 파손이 됐던, 문제가 생겨서 휠이 크랙이 갔던 이런 요소들까지도 전부 아주 그냥 AS가 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AS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귀속템이죠, 귀속템. 제가 1차 구매자고 제가 샀기 때문에 평생 가야 되는, 버릴 때까지 평생 가야 되는 그런 휠이 돼버렸습니다. 뭐 욕심 같아서는 그 위에 뭐 더 좋은 거를 끼고 싶긴 한데, 지금 이 첼로한테는 얘도 충분히 과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카본 휠이에요. 휠 종류가 워낙 많지만 제 주변에는 코리만가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봤던 게 마빅 휠, 마빅도 좋죠. 근데 저는 지금 이 MB가 너무 마음에 들고, 특히 저 라쳇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요. 뭐 이거보다 더 조용한 라쳇도 있긴 한데, 제 기존에 타던 자전거에 비하면 너무 따라라라락 이건데, 얘는 어쨌든 소리가 좀 많이 정숙하고, 개인적으로 라쳇 소리 따갑고 너무 하이톤의 라쳇 소리는 상당히 거슬립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창피해요 되게. 창피하기 때문에 라쳇 소리도 묵직하고 정숙하고 단아하고 심플하지만, 이 45mm라는 립 높이가 어느 정도 에어한 느낌도 많이 주고, 누가 이거를 첼로라고 알아볼까요? 첼로에서 또 이렇게 로고를 잘 안 보이게끔 해줘가지고 얼핏 보면 잘 모릅니다. MB 파운데이션 45 카본 휠에 대한 소감을 전해드렸어요. 보름 정도 열심히 타고 다녔던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더 만족을 하면서 타게 될 거라고 과감하게 예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전거를 얼마짜리 구입하시던 간에 꼭 휠 타이어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같이 포함을 해서 더 좋은 승차감과 더 뛰어난 주행 성능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드바이크였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제품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까지 해주시면 제가 올린 영상의 정보를 아주 빠르게, 누구보다 먼저 1분 1초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바 짜바. 자린이 자정 여러분, 빠이.